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신랑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제가 장사를 거의 10몇 년을 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 무슨 장사를? 옷 장사도 하고 이제 기금속 그런 네네. 판매도 좀 하고 저는 20대 때부터 그걸 했는데 네. 갑자기 재작년에 다 모든 게 떠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제 삶을 확 바꾸는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직업은 지금 부동산 쪽으로 해서 좀 제가 성공이란 걸 하고 싶어요. 같이 10년 동안 제가 장사를 하고 뭘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 없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엄마 제사상도 이렇게 막 차려드리고 싶은데 오빠들이 막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차려드리고 싶었는데 제 상황이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 부동산으로 해서 성공을 꼭 하고 싶다는 성공은 제 욕심이겠지만 아무튼 엄마 제사상을 제가 직접 차려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 꼭 성공을 해야 제사상을 차려.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아직 그 빚 때문에 힘들어서 막 그런 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아무튼 제 삶이 그 결국은 돈을 벌어야 성공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싶은데. 네, 다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돈을 쉽게 잘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살까요? 이렇게 안 살까요? 안 살죠. 네. 그러면 스님이 그렇게 쉽게 버는 길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주고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스님한테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강연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해서 소위 성공이라는 어떤 가게를 뭐든지 해서 성공이라는 걸, 즉 그걸 해가 돈을 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 상황이 그래요. 지난 50년대간 우리는 성장을 해왔다 이거예요. 성장을 해올 때는 뭘 해도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10명이 가게를 열면 7명은 성공하고 3명은 실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정체가 되거나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10명을 하게 되면 7명이 실패하고 3명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는 시점에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졌는데도 나만 성공하란 무슨 비법이 있느냐? 그건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냥 막연히 내가 부동산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한테 와서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일반 절에 가서 묻거나, 뭐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올해는 운세가 있습니다. 올해는 누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질문을 해야 할 내용이고, 저는
그럴 능력은 솔직하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선거에 나왔는데 누구를 이기게 해주면 누가 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을 이익 주면 한 사람 손해되고 한 사람 손해되면 한 사람 이익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 아주 한 사람은 애국자고 한 사람은 매국노다 할 때는 관계할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 두 사람 다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그거 눈은 걸리게 해주고 눈은 떨어지게 해주고 이런 거에 관여한다면 그 부처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부처님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공이 골에 들어갔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한 데까지 관여해가 공을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좋다고 누구 편들어주고 누구한테 돈 좀 받았다고 편들어주고 하는 굉장히 부당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쪽으로 너무 쏠려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체 경기가 나쁜 중에 앞으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뭐든지 너무 높으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개발 지역, 이런 지역에는 아직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던 시대는 상황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인구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있는 집도 점점 비어갈 가능성이 이제는 많아진다. 수요가 부족한 것이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 과잉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을 내가 한탕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면 시기가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좀 그건 한 10년 전이든 20년 전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부동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소개해주고 거기서 자기의 수고비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아직은 괜찮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팔고 사고 이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물건을 자기가 잡아가 소개해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데 부동산을 뭐 1억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뭐 1억 5천이 됐다. 이런 펑튀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접는 게 좋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 있다가 이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발품을 많이 팔고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소비자들에게 아주 사는 사람에게 좋게 사도록 파는 사람에게도 적절히 할 수 있게 이런 그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팔겠다는 사람에게 비싸게 너무 팔아준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팔아야 된다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의 요구에 맞는 거를 잘 찾아줘서 적절하게 자기의 수고비를 받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